에너지 경제TV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ICT 융합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 IT학과 김창석 교수님의 발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창석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신 KT의 조상무님께서 두 번째 페이지 2인가요? 예, 시즌 2. 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시즌 5나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관한 논의를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저희 제안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력에 혹은 에너지 그리드에 ICT를 결합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정보통신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군, 발전직군, 송전직군, 배전직군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직군이 따로 있기 때문에 ICT를 결합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전력회사엔 다 통신직군이 있습니다. 그럼 왜 새삼스럽게 이 스마트 그리드 얘기가 나오고 하느냐 보면은 2005년에 우리나라가 전력 IT 프로그램이라는 걸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향은 어디서 받냐면은 미국의 인텔리그리드라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미국 애플이가 인텔리그리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플랫폼 베이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이미 2000년 초기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당시 미국은 인텔리그리드라는 이름으로 했고 이게 현재의 스마트 그리드의 모태가 됩니다. 여전히 아키텍처가. 유럽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을 썼고 그 당시에 일본도 ICT 결합을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태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에 ICT를 본격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는 그런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전력 IT는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드리븐 팔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시도를 하던 시절입니다. 이거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2, 3년 더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 2년 지난 시점에서 사실 이 사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성과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저거 출범할 때는요, 전력 분야는 다 저걸로 뜨거운 버블이 만들어져서 전력계는 전부 다 전력 IT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7, 8년의 스마트 그리드 붐처럼 전력계에서는 이미 2004년, 5년에 그런 붐이 한 번 더 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수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국내 설비 고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왜 정부가 여기를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종합대책 1페이지에 왜 정부가 직접 전력망의 ICT 결합을 주도적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 한전이 아니라 사업자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를 하는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2007년에 제주도 실증단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대규모 실증을 하자. 그래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 본사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듭니다. 이게 참여정부 말기입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법제화 등으로 하면서 2008년에 테크놀로지 드리븐에서 BM 드리븐으로 바꿉니다. 이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때가 신용 위기가 오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린다 이렇게 할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뿌릴 때 어디부터 뿌릴 거냐? 미국은 송전망이 굉장히 노후화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시에 어떤 정전이 많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기왕이 할 거 그린 뉴딜 해가지고 송전망에 돈을 많이 넣겠다. 송전망에 돈을 어떻게 넣느냐? 뭐 인텔리그리드랑 아키텍처가 이미 있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거를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을 미국이 인텔리그리드라는 이름을 빼고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법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도 여기 가 있었는데 애플에
프랑스 팀하고 미국 팀하고 일본 팀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히다치, 미국에서는 유럽은 프랑스 팀이 어쨌든 팀이 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실증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참여정부 그때 MB 정부가 녹색 성장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바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MEF라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우리가 손을 듭니다.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 그 사무국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씩 나눠가죠. 이제 너는 그럼 연료전지, 너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리드에 사무국 비스무리한 그런 걸 맡게 됩니다. 마치 이거 굉장히 외교적 성과로 그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테이블에서 모여서 너는 연료전지 주도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둬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실증 단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열기가 붑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골드러시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제주에 구조합으로 몰려듭니다. SKT, KT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 이건 정말 골드러시였습니다, 여러분. 골드러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고 이때 제주 실증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저 당시에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1년 내내 저거를 관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개념이 다른 게 그 당시 직영부죠. 직영부는 산전이 격렬히 반대를 하는 상태에서 어떤 타협을 하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전은 부사장이 이제 와서 했고 노조는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조 개편을 연동시켜버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해외형, 국내형 구분하면서 했는데 정부나 한전은 새로운 BM이 있을 수 있다 하니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 공간을 마련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MB 정부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제 구작업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엄청난 것이 발견됐다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그 일부 사업자들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또 정치적 게임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GS 칼텍스님 보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제 사실은 그거를 손을 털고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기가 이제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열기가 상당히 가라앉는 그 시점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9.15가 발생합니다. 9.15는 여러분 9.15 때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고 9.15 대정전이 발생했는데 사실 전력 분야에서는요 후쿠시마보다는 9.15가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제주 실증은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고 저도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전기는 포화된다고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전력 인프라와 IT 인프라는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표상. 그래가지고 미국 대표가 스마트 그리드 협회 부회장인가 IBM 회장인가 와가지고 한전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있다. 그럴 때 한전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한국의 송배전 손실료 아냐? 너희 한국의 정전 시간 아냐? 물어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미국의 스마트 협회 회장인가 부회장이라는 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수 가르쳐주러 왔는데 한국의 지표가 대단히 뛰어났던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두 가지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결합시켜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밸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나쁜 시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력망이 막강하다. 근데 불행히도 9.15 정전을 하면서 이 9.15 정전이 사실은 공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실은 사전 예고 없는 순환 단전이었죠.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30분씩 정전시킨. 근데 이때 뭐를 알게 되냐면은 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망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망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상당한 맹점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한전에 여러 직군이 있지만 한전의 송전 직군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여러 직군 중에서 한전의 송전 직군은 기본적으로 수학 기반으로서 아주 젠틀맨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 직군이 이제 그때 이제 허둥대기 시작하죠. 해석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됐고,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전력 대란이 계속됩니다. 발전소를 덜 지은 거죠. 발전소를 덜 지으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계획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차 전력수급계획, 6차 전력수급계획의 위원장을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설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고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계획을 짜는 위원회를 해서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갖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에 전력 대란으로 1년에 수천억씩 보조금이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때 조금 부족하지만 스마트 그리드에서 키웠던 역량을 보조금 마켓에 넣어서 키웠어야 되는데 정부는 또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그리드는 그 당시에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는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스마트 그리드 끝났구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그리드에서 이제 돈을 돌리게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경제 나오니까 이게 ICT 기반의 창조경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창조경제 개념이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에 대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무런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나 기술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다시 한번 스마트 그리드가 곽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ESS나 EV 같은 가장 먼저 스마트 그리드 제조에서 가장 먼저 날아간, 가장 먼저 경제성 없고 가능성 없는 걸로 사라져버린 VTC나 이런 게 9월 4일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쭉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력망에 ICT를 넣는 건 당연히 그거는 원래 하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기술적 혁신, 이네이블러에 대한 확실한 이네이블러 없이 정책적 당위성이나 꿈 같은 얘기나 아니면 마켓에 대한 선점의 이런 설득력, 이런 구호적인 것 가지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일본, 천천히 했던 일본 이런 데는 차분하게 지금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당시에 갖고 있던 전력 IT를 할 때 밸류체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발전 따로, 송전 따로, 배전 따로, 판매 쪽 따로 IT 인프라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부터 에어컨까지 플랫폼 베이스로 네트워킹화한다. 네트워킹화한다가 정부의 그 당시 의도였죠. 왜냐하면 이 직군별로 따로 IT 왕국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전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 직군은 힘이 없었습니다. 소수 직군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밸류체인을 해서 배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이제 전력 IT의 이제 기본적인 꿈이었고 배전 분할에 판매가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복잡 게임 문제를 풀기 위해서 ICT가 필요해서 정부 주도로 들어온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100% 테크놀로지, BM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프라 고도화였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녹색 성장이 나오는데 녹색 성장이 나올 때 키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녹색 성장을 정치적으로 나왔지만 전력계에서 받아들이는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는 실무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어떻게 됐냐면은 원자력 혹은 신재생이 확대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원자력과 신재생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다 안 돼서 껐다 켰다 할 수 없고 언제 꺼질지 켜질지 알 수 없는 발전원을 주력 발전원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에서 수용과 따는 스마트해집니다. 즉 전기 자동차가 됐건 뭐 저장 장치 UCT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린 빌딩이니 이런 것들이 오면서 플레이어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양단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딜리버리망을 전력망을 고도화해서 이 불확실성들을 송배전망이 커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이제 실무적인 해석이었죠.
해석이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석과 정치적 의제로 가는 거하고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상당히 구분이 다릅니다. 레이어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정치적인 화두하고 거버넌스 위원회의 구도하고요, 실무하고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정치적으로 가더라도 실무는 그걸 받아서 실무에 맞게 컨버팅해서 전환을 해서 가죠. 그리고 실무는 그 당시 살아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한국에 뭘 배우겠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무슨 시스템 하는 저희가 가르쳐 주러 가는 게 있었는데 그쪽 정부에 스마트 그리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얘기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장차관들 쫙 있는 데서 제가 첫 마디가 일단 스마트 그리드 너희들 아마 현찰을 제일 많은 나라니까 당신들 아마 스마트 자 붙은 프레젠테이션을 무지하게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일단 믿지 마라. 우리도 굉장히 고생했다. 유수의 컨설팅 회사들이 와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거다. 엄청난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할 텐데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 개념적으로 너무 멋있는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가 너희 망은 너희가 제일 잘한다. 너희는 현재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배전 운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배전 진흥화 설비를 넣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중국 그 사우디 정부 대표가 갑자기 손을 들면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가정집에 에너지 비용이 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너 농담하냐? 어떻게 주냐? 안 준다. 근데 한국은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대기업 용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에 1년 후에 성공할지 안 날지가 결판이 나겠지만 혹시 성공을 하면 그건 아마 세계에서 처음 있는 성공일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져왔던 밸류 체인이 이거였습니다. 전력망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중전산업, 원자력산업, 구역전기산업, 건설사, 통신사, 판매산업, 에스코 산업 등등이 다 이제 참여해서 뭔가를 이제 시도해 보기로 하는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BM 발굴이 왜 미흡했는가?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만들어진 에너지 쪽에 최초로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술 혁신이 유발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IT는 아시다시피 버블을 만들고 돈이 투자되고 거기서 창조적인 뭔가 나와가지고 이노베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밸류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더 돈을 내고 이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하는데 전력이나 에너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이 투자를 한 거는 전적으로 녹색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정부 주도 투자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때 하면서 실리콘밸리가 IT 투자를 멈추고 에너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유력한 어떤 잡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뱅커들이나 투자자들이 녹색 성장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데 몇 년 후에 만약 거기서 혁신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이후에 에너지는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돈만 왕창 쓰고 성과는 없었으니까 외면당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 펀드 가이로부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또 얘기를 합니다. 버블이다 그래. 내가 돈을 넣었는데 버블이다. 그러나 버블이 창조적인 버블이기 때문에 이건 버블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 성장에 대한 버블 얘기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네이블러가 창출되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같은 거였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된 거죠. 배터리 신기술, 그다음 EV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이네이블러서 녹색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이런 몇 가지 기술, 이노베이티브한 기술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여타의 BM을 갖다가 견인해 나가면서 뭔가를 창출해 낼 거다. 그래서 거대한 메가 마켓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맨날 1경 원짜리 시장이 새로 창출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런데 지연됐고 그 와중에 국내 여건이 바뀝니다. 9.15 이후에 우리 전력망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포화되기 시작했고요. 송전을 중심으로 프레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력계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미흡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의 컨버전 아주 좁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자업이라는 게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들이 다 자기의 최강의 역량을 집어넣는데 불행히도 컨버전스를 유발하기엔 너무 적대적이었어. 그 당시 분위기가.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되는 게 그때 우리가 서로 상생의 구도로 한번 그거를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지를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테스트베드에서 뭘 찾아보자. 그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나서고 녹색성장 그 당시 녹색성장위원회가 그 법을 만든 주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거대한 뭔가 나왔다고 발표를 자꾸만 한 겁니다. 혹세무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실무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프레셔를 받는 겁니다. 본사로부터 어떤 프레셔를 받느냐? 야 군광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 협의하면서 실무자들끼리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드는 프레셔에 이제 갇힌 거죠. 그러니까 한전은 더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산업융합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산업융합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처음 보는 업종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1년 만에 멋있는 걸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성급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정부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처음에 불을 지펴줄 때까지만 하는 거지 성과까지 담보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리더십을 활용하거나 정부의 리더십을 믿은 많은 사업자들이 있었죠. 그것이 시장을 이제 왜곡시킵니다. 아마 지금도 예타 분석하는데 예비 스마트 그리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KDI랑 이렇게 하는데 예타를 분석을 하는데 예타 분석은 보조금을 주면은 그걸 경비로 넣습니다, 여러분. 사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은 베네핏으로 넣지만 예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거를 비용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성 평가는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문제의식은 어쨌든 ICT의 전력망 결합은 오래된 얘기다. 일단 과거는 잊어야 된다.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로 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의제화에서 탈피해야 된다. 지금도 자꾸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너하고 임원이 다릅니다. 고용사장과 오너는 다릅니다. 고용사장은 1년, 2년을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슬로건을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나가는 게 본인의 이익에 맞지만 회사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단 중심의 BM은 이미 한계를 노출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 어렵고요. 배터리나 EV 이건 요원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동력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단의 컨버전스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가지고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전 있을 거라 봅니다. 있을 텐데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아마 우리 KT에서 하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가 난 있을 거라 봐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1년 내에 뭐 가져와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제주 실증의 후속 조치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제주 실증 단지 같은 거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실증 단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제주 실증이 있고 KMX 실증 단지가 있죠. 이 두 개의 카테고리의 실증 단지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력망 고도화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전력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 상태냐?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전이 수도권 위험합니다. 그러면 한전이나 정부가 나서 이러이러해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답을 못해요. 제가 한전의 송전직이라든가 정부나 뭐 여러 문의를 하지만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 사실은. 그래서 전력망 고도화를 늦었지만 지금에 다시 해야 됩니다. 송배전망의 혁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걸 분산으로 할지 KMX 분산으로 할지 방금 말씀하신 HVD로 갈지 처리할지 아니면 전력망은 이미 됐으니까 가스망을 가지고 할지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전력망 고도화라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새로운 접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좀 KMAC 발표를 하시겠지만 저는 KMAC이라는 수용과 주도형의 통합 그리드 분산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밀도 에너지 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탁월하게 1등입니다. 단위 면적당 그것도 단위 면적당으로서 에너지 밀도, 전력화 밀도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것도 70%가 우리는 산악지대 아닙니까? 30%만 가지고 유효 인력을 하면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고밀도 사회를 운영하는 거는요 달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K맥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된 K맥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로 가서 뭔가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컨버전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보통 나라는 아닌데 국가 단위에서의 어마어마한 컨버전스를 우리처럼 여러 번 시도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홈넷 할 때 참여정부 초기에 국가 10대 성장 동력이라는 걸 처음 하면서 그때 10가지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난리가 났죠. 그때도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CEO들이 고른 제1 성장,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호 성장 동력은 홈넷이었습니다. 그 당시 홈넷 결국 실패했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했고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UCT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까? UCT다 뭐 결국은 전 세계에 다 돌아다니면서 UCT 레퍼런스 우리나라가 최강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잘 안 됐고요. 유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국가 단위에서 이런 대규모 몰입해서 실패를 연장으로 실패한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이 정도의 실패 자산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전 아쉬운 게 창조경제라는 건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실패 경험담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미 그 멤버들은 다 작업했던 대리급 직원들이 사실은 그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간부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아마 그거를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하청으로 하니까 어느 중소기업의 어떤 말단 실무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다 해산돼서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버전스는 실패했지만 한번 밑줄에 본 적이니까 한번 더 시도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주도로 해서는 안 돼요. 전쟁을 하는데 통신병과가 자기 통신선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돼가지고 탱크가 움직이고 뭐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자기가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헤드쿼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진영이 맞는지 놓고 한번 이거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컨버전스가 3개가 연결돼 가지고는 부족했을 수 있어요. 4개가 붙었어야 되지, 이게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서 그게 뭔가 이렇게 핵융합도 어떤 그런 그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있었지 않을까?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상황이다. 특히 제가 보기엔 이건 건설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하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는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스티브 잡스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환상적인, 기술은 없는데 환상적인 얘기들 하는 스티브 잡스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정치인 만나지 않았죠. 우리나라 스티브 잡스들은 산학연에 많은데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이런 게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시점하고 양산 시점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GS나 SK 같은 경우에 에너지 산업에 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 발전, 배터리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양산 시점을 우리가 너무 빨리 찾았죠. 그래가지고 수천억씩 손해를 보면서 지금 정식으로 ESS로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재고도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술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시장이 어느 시점에 열릴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건 너무 투자를 느렸고, 그러니까 한전의 송전 부분은 투자를 무지하게 줄였습니다. 거꾸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투자를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은 포트폴리오와 시장의 시점,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녹색 성장 시기 이후에 큰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팅을 잘못한 시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전력 IT부터 스마트 그리드까지 쭉 저도 직관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왔는데 10여 년을 왔는데 저의 결론은 테크놀로지다. 역시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야지 정책이나 꿈이나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이미 전 세계가 녹색 성장의 법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차분히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것이 스마트 그리드,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 우리 조상무님 말한 시즌 2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